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속에 무사히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주신 그리고 2주 동안의 공백을 기다려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월 13일 2주 만에 찾아뵙는 출근해요 마요 시작하겠습니다. 2주간의 공백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가장 큰 토픽은 다시 시작한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로 발생한 세계 시장의 조정입니다. 4월 30일까지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었고요. 5월 1일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의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장이 마칠 때쯤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뉴스 플로우가 나와줬죠.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이틀 동안 미국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었고 추후 베이징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시장은 조금 달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4월 29일 미국 시장 종가는 다우존스 26,554.39포인트, S&P 500이 2,944.03, 나스닥이 8,161.85포인트로 마감했었고요. 지난 금요일 종가는 다우존스 25,942.37포인트, S&P 500이 2,881.40포인트, 나스닥 7,916.94포인트로 종료했습니다. 즉 2주 동안 나스닥은 3%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는 2.3%, S&P는 2.1% 수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쏟아지는 공포스러운 뉴스와 장중 변동성을 생각해 봤을 때 막상 계좌를 열어보면 생각보다는 미국 주식에서는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은 시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유독 노이즈가 큰 지적 재산권에 관련한 AI라든지 IT 업종에 대해서는 낙폭이 다른 종목들보다 다른 섹터들보다 더 컸던 것은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졌던 2주간 낙폭을 조금이나마 방어해 주었던 이슈들은 미국의 GDP 성장률과 거시경제 변수들, 워렌 버핏의 발언 등으로 하루 반짝 방어를 해줬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낙폭이 컸었던 섹터를 확인해보자면 바로 인텔을 시작으로 인텔의 부정적인 가이던스로 인해서 출발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약세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부진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예견이 되어 오던 부분이었고 시스템 반도체는 인텔의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신제품 출시 지연과 지속적인 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텔을 시작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와 같은 굵직한 회사들이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반도체인 만큼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요. 낙폭이 지나치게 크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버가 지난주 금요일 상장을 했죠. 한화로 91조 원 수준으로 첫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리프트의 첫 상장 날과 마찬가지로 7% 하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정확한 시장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향방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단기간에 빠른 봉합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합뉴스의 5월 11일 오전 기사를 하나 인용하자면 미국의 여당, 야당 모두 트럼프의 관세 인상, 대중 압박에 초당적 호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결국 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주식시장은 출렁이겠지만 지금껏 중국이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불공정한 무역과 상호 간의 협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가겠다라는 이 초당파적인 협의로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결국 미국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당장의 합의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때까지 협상을 계속해서 길게 끌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야 원래 시작부터 급할 것이 없었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추가 관세 카드를 꺼냄으로써 남은 추가 관세가 한 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요. 중국의 스탠스는 더욱더 느긋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 그렇듯 이런 노이즈가 지나고 나면 이러한 무역 분쟁은 결국 상수가 되어서 실적 예측이나 GDP 예측 등에 모두 반영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장은 다시금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요일 뉴스 플로우는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뉴스는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고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주식의 업사이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판단이라든지 그런 생각 또는 미국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달러 환율과 크게 상관없이 한번 이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해봐도 좋을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단순하게 환차익 추가적으로 1,200원이 되고 1,300원이 됨으로써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되고 1,300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익을 노리고 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역시 미국과 중국의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매일 아침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오랜만에 공백 이후에 이제 컴백 방송인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이번 주에 복귀 라이브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내서 복귀 라이브를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다시 저는 내일 아침 출근 헤어마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